예, 잘 주무셨습니까? 예. 아침에는 추워가지고 난 몸 꼭꼭 닫고 있었는데 이제 좀 서늘해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여태는 이제 발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며칠 우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견을 갖추고 가치관을 바꾸고 무상 발심을 하자. 그런 이제 이 얘기를 며칠 한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이제 하두에 대한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갈 수 있을까? 또 하두를 하는데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 이런 얘기를 이제 오늘 글쎄 이제 요 시간 해보고 여기에는 화두를 먼저 가지고 이렇게 드는 법을 이렇게 먼저 시험을 하고 이제 하두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교과금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두를 들어보았습니다 하는 거 봐서 제 앞에 이제 하두를 들도록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생각은 미리 먼저 좀 화두가 뭐고 무엇이고 또 하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들고 예? 69페이지잖아요. 예? 그래요? 그럼 나는 7부터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하고 5후에 하시면 돼요. 예, 하두란 무엇인가? 그래서 하두는 제가 이제 화두를 얘기해 드릴 그런 자격이 못 됩니다. 못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백양사 서홍 스님 살아 계실 때는 저한테도 하도 좀 결택하러 오는 이들이 들어 있어가지고, 절대 내가 하두를 내가 이 얘기를 안 하고, 백양사 노 스님한테로 내가 보냈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노 스님도 돌아가시고 해서 가끔 이제 오면은 많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두를 저도 이제 정말 조심스럽게 가끔 일러주는 일이 들어 있는데 오늘도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과연 내가 하두를 일러줘야 될지 하는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제가 이제 이 교수사를 맡고 하는 입장이니까 하두를 일러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 하두 드는 법이라든지 하두가 무엇이라든지 이걸 먼저 조금 공부를 하고 내일 아침이나 오늘 오후쯤 하두를 이제 일러드릴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대로 그렇게 이제 하도록. 그러면 6품은 오후에 보는 걸로 하고요. 7품부터 이제, 이거 별로 순서가 없습니다, 보니까. 아래인가요? 마조 스님 제자 중에 이제 아주 뛰어난 백장 스님 얘기를 이제 잠깐 중도 연기를 얘기할 때 드렸는데, 백장 스님보다도, 오히려, 이 대주 스님이 나이가 더 많다는 것 같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도노입도 요문이라는 이제 글을 남겼는데, 그 글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 마조심이 그걸 보시고는, 큰 구슬 같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한 것이 그분 이름이 돼가지고, 큰 대자 구슬 주자 대주 스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의 조사 어록들은 이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어록을 만들고 법문집을 만들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대주 스님은 당신이 생전에 당신 손으로 글을 지은 거라서 이제 그 도노입도 연문이 굉장히 이제 가치도 있고 또 이제 첨삭도 안 되고 순수한 그 스님의 글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한답니다. 근데 이 대주 스님이 이제 마조 스님을 처음 찾아갔을 때, 대주 스님이 마조 스님한테 출가한 게 아니고, 월주라는 데서 그 대원사라는 절에서, 도지 스님이라는 분한테 이제 출가를 했답니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마조 스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마조 스님이 어디서 왔느냐, 이제 이렇게 선사 스님들이 누가 찾아오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는 꼭 그렇게 묻죠. 상투적으로. 그래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월주 대원사에서 왔습니다. 그럼 뭐하러 왔느냐? 그러니까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조 스님 하시는 얘기가 지 법의 창고는 팽개쳐놓고 뭘 밖으로 그렇게 찾아 헤매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말은 아시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대매 스님이 절을 하고 나서 그럼 무엇이 내 보물 창고입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마조심 말씀이 그 네가 묻는 그이다. 무엇이 보물 창고입니까? 묻는 바로 그게 보물창고다. 근데 그 보물창고는 본래 갖춰져 있고 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가지고 아무리 써도 그거는 마르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자유자재할 수 있는 건데 나한테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 물건도 없는데 네가 무슨 불법을 내한테 찾으려 하느냐. 거기서 이제 대주심이 깨달았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화두거든요. 이게 이제 화두고, 이제 이게 이제 공부하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제일 이제 효과적이고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될 때는 이제 우리가 부득이 이제 의심을 한다. 그렇게 이제 의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도 우리가 선지식이 이제 부재하다. 그래서 공부가 잘 이제 하기에 환경이 옛날보다 점점 못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한 네가 갖춰 있는 보물 그거는 이제 육조당경에서 육조 스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선지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있는 선지식은 우리 안에 있는 선지식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분이지 선지식이 다 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선지식을 찾는데 다만 밖에 있는 선지식은 도움을 주는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밖에 선지식이 설사 그렇게 많이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선지식은 항상 있으니까 보물이 있잖아요. 응? 대주 스님이 얘기하듯이 네가 갖고 있는 보물은 어디다 팽개쳐놓고 밖으로 찾아 헤매느냐. 그러니까 내 안에 선지식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찾는데 이제 선지식이 조금 밖에 있는 선지식이 도움을 준다 이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도움을 이제 선지식한테만 이제 꼭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런 선지식이 없을 때는 그런 이제 도움을 밖에서 찾아가지고 내 안에 있는 선지식을 이제 찾아가는 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이제 선지식을
찾아가는데, 거기 이제 비교를 하면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 우리가 고향에서 살다가 이제 고향에서 멀리 이제 객지에 가 있는데 그 객지에서 이제 호련히 이제 고향의 이제 가업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그걸 해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근데 그것이 이제 화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화두를 통해서. 화두를 통해서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이제 해가 걸립니다. 몇 년씩 이렇게 해가 걸리면서 이제 돌아가고, 또 그거보다도 조금 덜 멀리 가 있는 사람은 또 이제 달을 지내가지고 또 이제 갈 수도 있고, 또 그거보다 더 적기 또 가 있는 분은 이제 날을 지내가지고 또 갈 수도 있고, 그거보다 이제 더 가깝게 이제 대문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할 때는 돌아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수를 1에서 100으로 이제 우리가 일자로 이렇게 쭉 놓는다면은, 그 100을 가려면은 꼭 1에서 10으로, 11로부터 20으로, 30으로, 40으로 이렇게 해서 꼭 그 과정을 밟아 이제 가는데, 만일 그 숫자가 이제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원으로 가정. 그럼 1로부터 10으로 가는 길도 있죠. 있는데 더 빨리 가는 길이 있거든요. 방금 대문 앞에 섰듯이 그 자리에서 돌아서면은 100으로 가는 거예요. 이래서 100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순간 깨침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닦아가는 길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길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백 돌아서면 1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쉽게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 흔하지 않다는 것 뿐이지 충분히 가능성은 우리는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소개드린 대로 1로부터 이제 100으로 둘러서 가는데 그 중간에 10이라든지 20이라든지 30에서 만일 백도로 서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30에서 백도로 선다고 해서 20, 10 이래 가서 1로 가서 100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30에서 백도로 서면 그 사람도 100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온 과정은 그냥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이제 그게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사 시인들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자기 가업을 계승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가업도 가히 계승해가지고 내가 돌아갈 일이 없구나. 집에 안 가도 내가 이거 다 그 가업을 내가 갖추고 있구나. 또 우리가 선을 한다는데 이 선도 내가 배울 게 없구나. 아까 이 얘기 대주심 얘기 같이 내 안에 보물창고가 여기 있구나. 또 이제 생사를 우리가 해탈한다 하는데 그 생사라는 것도 우리가 생사를 해탈하고 뭐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노력하고 공을 들이고 이런 게 아니고 본래 생사가 내한테 해탈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대요. 그리고 열반도 내가 뭐 공들이고 노력해서 증득할 게 없이 본래 내가 갇혀져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은 언제든지 그 가는 과정의 중간에서 백 돌았으면은 온 과정을 다시 발린 게 아니고 바로 100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배고프면은 밥 먹고 이제 잠 오면은 잠자고 그렇게 이제 평상심으로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사람분이 사실은 이제 평상심으로 이제 법을 썼던 분이 이제 마조심이 이제 대표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두를 타가지고 그것을 이제 바로 백돌아 쓰느냐, 그 백돌아 못 쓰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낙처도 모르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심을 하는데 이제 꼭 100으로 이제 과정을 밟아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평생 해도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중간에서도 백돌아서기만 하면은 그 과정이 무시되고 바로 100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자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할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제 진발이가 일어나 가지고 정말 발심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하는 데 따라서 그것이 이제 빠르고 늦고 하는 그 차이가 있다 뿐이지 사람은 따로 없다. 이제 그거는 이제 육조단경에도 그 얘기는 합니다. 상근기, 하근기, 근기 이 얘기할 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칠품에 보니까 굉장히 그 정리도 조금 잘 돼 있고, 이제 우리가 요 볼만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얘기를 드리고 할까? 요거 진행하면서 제가 이 얘기 나만 이제 해드리고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쭉 아침에 한번 읽어보니까 상당히 요 정리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보면은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요걸 내가 체크를 해왔는데 69페이지 제일 먼저 이제 화두를 든다고 할 때 그 든다는 것은 한자는 들것자입니다. 화두를 든다면은 우리가 화두 든다 소리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화두를 든다면은 화두를 들어 올리는 것인데 어떻게 화두를 들어 올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했는데 거기에 제가 그걸 조금 정정을 했습니다. 고쳤습니다. 그것은 하고 화두를 성성적적하게 의심해 간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표현된 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표현하면 훨씬 구체적이겠어요. 그것은 화두를 성성적적하게 의심해 간다는 뜻입니다. 든다는 말이 화두를 이제 성성적적하게 의심해 가는 것을 우리는 화두를 든다 그런다. 즉 내 마음속의 중심에 성성적적한 화두가 뚜렷이 자리 잡아 그것만이 내 마음에 걸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치시면 좋겠어요. 성성적적한 화두가 이렇게. 화두를 참구한다 할 때 참구란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했는데 거기에도 깊이 궁구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넣으면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 화두를 의심해서 끝까지 사무치게 몰입하여 밀고 들어가 화두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참고한다. 화두의 결택이란 화두를 선택하여, 선택입니다. 화두를 선택하여 그 화두를 들고 하는 것보다 의심해서 참고해 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화두를 언제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아 지내야 하는지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제 화두를 든다라든지 참고한다라든지 결택한다라든지 이런 말들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고 쓰면 이제 좋겠다. 첫째, 화두는 발심이 되었을 때 받아야 합니다. 발심이 안 된 상태에서 화두를 들면 화두가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상만 일고 여러 가지 병통을 유발합니다. 철두철미하게 발심만 되었다면 모든 것이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화두가 이제 그냥 무조건 놓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가 정견을 세워가지고 가치관을 바꾸고 거기에서 또 이제 무상발심을 하자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여태 이제 해온 것이 이제 이기인데 이거를 이제 그 선녀의 고봉 스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요. 그 선녀를 그 편집한 그 거사님이 지궁거사입니다. 지궁거사인데 그 지궁거사하고 신흥거사 그분 두 분 다 성이 홍씨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그 고봉스님한테 가서 공부한 이 얘기가 선녀에 나옵니다. 근데 천무이 누가 먼저 갔는지 모르겠어요. 한 분이 먼저 갔는데 그때는 대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퇴짜를 놔버렸어요. 그럼 집안에도 못 들어왔어요. 이 거사님들 내가 찾아와서 그러면 돌아가면서 굉장히 섭섭해 하실 건데 한 분은 각가사에서 어느 비구니 스님이 나를 소개해서 그 철학을 전공하는 교수님인데 몇 분이 올라오다가 그때 각하사가 이제 뭐 사고를 개발한다고 군에서 돈이 중앙에 5억이 나와가지고 뭐 그 개발한다고 야단지 얘기로 그래서 그걸 막느라고 그 세 줄로 양쪽에 이렇게 차 못 들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 밑에다가 해놨었거든요. 얼마 안 돼요. 거기서 가까스서 한 200m, 한 300m 거리밖에 안 돼. 거기 그 올라오시다가 그걸 보고는 에이 돌아가자 하고 돌아갔다. 근데 대문도 안 열어주면 더 반응이 안 좋긴데. 근데 이게 법입니다. 법문 중에 최상의 법문이에요. 처음에 딱 왔는데 문 안 열어줘요. 최상의 법문이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확철대오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내가 인정을 한다면은 저도 그런 법 쓰겠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면 친절히 합니다. 내가 법이 없는데 막. 그래서 천무이는 문도 안 열어줬어요. 문도 안 열어줬는데 이제 그 이듬해 두 번째는 이제 지궁거사, 신흥거사 두 분이 이제 또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때도 보니까 식량을 걸머지고 갔더라고요. 식량을 걸머지고 그래 이제 또 찾아가서 내가 이제 그때는 이제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하면서 제가 스님한테 법문도 듣고 또 스님한테 계도 받고 제자도 돼가지고 공부를 좀 하겠으니까 지도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거기에 이제 며칠이라는 기록은 안 하고 그냥 연일이라고 그럽니다. 연일, 이을 연자. 그러니까 하루는 아니에요. 연일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뭐 이틀이 되는지 3일이 되는지 뭐 연일로 그랬대 했어요. 연일로 하루는 아니에요. 왜 내한테 계도 받고 공부도 지도 받달라 하는지 그 단유, 이유죠. 단유를 힐문을 했다 그래요. 힐자는 말씀은변의 이제 길자이기인데 그거는 수사관이 죄인들한테 신문할 때 신문할 힐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온 처사한테 그렇게 되게 딱딱했겠어요. 그 분위기가. 고봉스님이 좀 독한 분이거든요. 고봉스님이 도인이 되고도 그렇게 독하게 사시대요. 고행을 하면서. 그래서 당신이 그래서 그런지 그분 성격이 좀 굉장히 참분 같아요. 그래서 그 힐문을 했다 해놨어요. 힐문을.
그러니까 수사관이 재인신문 하듯이 처사님들 보고 뭐 때문에 나 제자 되려고 뭐 때문에 공부하려고 해요. 막 이렇게 이제 힘문을 했다. 그래서 그걸 하루를 한 게 아니고 연일 했다 하니까 이틀 이상 했어요. 이틀 이상. 며칠을 그래요.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그때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만하면 신심도 됐고 또 도를 향한 그 마음, 치도지지. 그 치자는 치양할 치자, 도를 치양하는 그 뜻이 됐기 때문에 내가 법문을 해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발심이 안 되면은 화두들도 말짱한 일이다. 이제 고봉심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 후에 이걸 보고는 내가 상자도 막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한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은 또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먼저 된 사람이 혼자라고 외로운 강 자꾸 그 사람 와서 칭찬을 하는 거야. 그렇게 받아달라 이 소리를. 그래서 저는 이제 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도 가끔 이제 이 고봉 스님 그 기록을 보고 왜 불교를 믿습니까? 왜 공부하려고 합니까? 그걸 이제 저는 또 이 힘문은 안 합니다. 이제 친절하게 웃으면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하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발심이 된 사람한테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화두도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은 사실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 20대에 선방에 갔을 때는 그래도 그때는 이제 뭐 그런 이무 조항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뭐 기초선언 갔다 온다든지 강원 나온다든지 성가대학 나온다든지 그런 거 안 해도 비오게 얼마든지 받았거든요. 그때 4년 안 지내도 받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늦게 출가한 이들. 그렇게 자유롭게 할 때는 선방에 오는 스님들이 그래도 자기 자발적으로 온 스님들이에요. 무슨 이무 과정 때문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라서 그때는 스님들이 학력이 참 낮았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굉장히 이제 학력이 높은 축에 들어갔어요. 대학교 나온 분은 정말로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자발적으로 이제 공부하러 이제 그 스님들이 왔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선방 분위기가 훨씬 좋았습니다. 지금은 이무로 그냥 나로 오니까 오히려 선방 분위기를 그분들이 더 흐리고 선방이 지금 그분들 때문에 더 잘못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선언장 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선방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무 교육을 종단에서 시키든지 하지. 섞어 놔 가지고 영 안 좋다. 그런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발심을 할 때 이제 이게 공부가 되지 무슨 이무 교육 받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해서는 이제 공부가 이제 잘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누가 등 떠밀어서 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화두를 잘 하실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이제 잘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화두를 하려면은 정말로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이제 그게 돼야 되지 무슨 그 의무로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이 화두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3일 한 것도 역시 이제 그런 발심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제 우러나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형식은 이렇게 밟아 지금 가기는 가는데 이게 이제 내가 원체 또 실력이 없고 이러니까 얼마만치 이제 스님들이 발심하는데 도움이 될란지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참 내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와 앉아 얘기하는 거 참 미안하긴 합니다. 예. 그 밑에 이제 우리가 둘째는 화두는 선지식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화두는 목숨 바쳐 믿고 의지할 만한 선지식부터 받을 때 제대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했는데, 거기도 의심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의심을 넣어야 됩니다. 예. 물론 제대로 발심이 되고 정견이 확보되었다면 차선책으로 부처님 말씀이나 어록에 제시된 화두 내지는 스스로 화두를 선택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두를 공부하는 도중에라도 선지식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합니다. 이거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좀 그래도 이 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 분들을 찾아가 가지고 화두를 이제 결택하는 것은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뭐 어록을 보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는 분들 내가 대다수 보면은 자꾸 화두를 바꿔요. 바꾼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 믿고 이렇게 이제 화두를 해야 우리가 화두도 잘 들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록보다는 그 선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좀 오랫동안 공부한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화두 드는 것이 좋다. 셋째 번에는 절대 화두를 이성, 즉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뭐 상식입니다. 머리와 지식으로 이해하고 분별하며 판단을 내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이러한 이성의 작용을 아르말이라고 합니다. 이치나 문자, 다른 사람의 말이나 경전이나 어록의 문자를 끌어들여서 입증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화두 그 10가지 병 중에도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화두에 대한 그 이해를 이제 잘 못하고 있고, 뭐 정견이 사실은 안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견이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 번에는 화두를 받으면 자기에게 맞다 안 맞다 분별해서도 안 됩니다. 화두에 좋은 화두, 나쁜 화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화두 같더라도 지극하고 간절하게 들어가면 진정한 의심이 솟구치듯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중간에 화두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나홍성사는 부디 다른 화두로 바꾸어 참고하지 말고 다만 하루 24시간 무엇을 하든지 화두를 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혹시 선원장 심 그때 행사 없었나 모르겠어. 성철 시임이 범어사 큰 스님한테 화두를 줬던가 봐요. 사형사제니까. 근데 그걸 화두를 해보고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일로 성철 스님하고 좀 틀리는 일이 있어가지고 화가 나니까 염주를 던졌다죠. 염주를 던지면서 니한테 내가 화두 받아가 평생 허송세월 했다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화두가 좋은 화두가 있고 나쁜 화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꼭 같습니다. 꼭 같는데, 간혹 이제 옛날 선사 시인들은 아까 이제 대주 스님 이 얘기하듯이 니한테 보물 창고가 있는데 팽개 쳐놓고 왜 딴 데 밖으로 나댕기면서 헤매고 돌아댕기느냐.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럼 내 보물 창고가 뭡니까? 이래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네가 지금 묻는 그것이 네 보물 창고다. 이렇게 해서 그때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지. 못 깨달았으면은 내 보물 창고가 뭐냐 하고 의심을 했을 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지식을 믿고 가서 서로 이렇게 문답을 하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딱 걸려가지고 의심이 일어나서 만일 공부를 한다면은 그거는 최상입니다. 화두 드는데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뭐 지금도 없을 수는 없으니까, 있을 수는 있으니까, 어쨌든 화두는 좋고 나쁜 거는 없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무슨 화두든지 자기가 잘 안 들리는 것은 발심이 안 돼서 안 들리는 것이지,
무슨 하도가 나빠서 안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화두는 하나만 타파해도 전체를 타파하게 됩니다. 관화선에서는 일방적으로 1700공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화두를 제대로 깨치면 천가지 만가지 온갖 의심이 일시에 타파되는 까닭에 1700공안이 일시에 타파됩니다. 이것은 마치 5대양의 바닷물을 다 마셔보지 않고 어느 하나의 바닷물만 마셔봐도 짠맛을 아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제시된 화두 하나만을 가지고 생사를 내걸고 괴로워야 합니다. 그 밑에 것도 간혹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간혹 큰 스님으로부터 화두 타려 간다고 하여 이 화두 저 화두를 타 놓고 이것저것 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화두 진전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운 시간만 죽이는 허송세월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깨치는 기간은 상근기자는 조사 스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깨칩니다. 그 밖에 3일, 7일 만에 깨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선녀에 그렇게 나옵니다. 20년, 30년 뒤에 깨친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발심이 되어 삼매 상태의 화두를 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한테 오래전에부터 아는 신도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참 사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꽃꽂이도 하고 뭐 별걸 다 해요. 다 하는데 우연히 한 분 서암에 떠 와가지고는 화두 타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화두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살님 여러 가지 이제 밖으로도 그러고 안으로도 그러고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데 화두 액세서리가 더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화가 튀긴 하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잘 안 해요. 근데 그런 분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유명하게 좀 이름이 밖에 이제 좀 알려진 스님이다 그러면은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어째 찾아왔습니까? 물으면 아무 이유. 근데 참 나는 이제 나이가 70이 돼서 그런가 이제 피로를 거의 잠으로 풉니다. 피로하면 저는 자버려요. 그런 피로가 풀리고 해서 잠으로 푸는데 어떨 때는 참 귀찮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참 많이 있어요. 72페이지에 이제 초심자가 화두 드는 법. 이제 스님들이 혹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각자 절에서 이제 뭐 능력 있는 분은 굉장히 대규모로도 할 수 있을 끼고 능력 없는 분은 이제 조그만하게라도 이제 혹시 이제 선방을 개설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신도님랑 같이 또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세밀하게 여기서 안 본 것을 이제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당히 대규모로도 할 수 있는 스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선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선이 좋다는 걸 알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이제 노력했던 분인데 그렇게 좀 어쨌든 뭐 큰 것은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변 확대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조금 이제 숫자도 많이 늘리고 또 내용도 충실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더 좋다고 봅니다. 첫째, 화두를 들 때 조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들어야 합니다. 고문고 줄 고르듯이 너무 팽팽해지면 헐겁지도 않게 들어야 합니다. 너무 급하게 하면 마음이 동하여 머리가 뜨거워지고 너무 늦추면 혼미해집니다. 둘째로 간절하게 들어야 합니다. 누가 간절하게 안 들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되니까 문제죠. 예. 다 간절하게 들고 싶죠.
그래서 이제 선방에서 보면은 젊은 시인들이 정말로 이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간절하게 안 들리거든요. 하고는 싶은데 안 들리니까. 그래서 뭐 방선 시간에 보면 각하사도 보면 막 덩어리 땀이 흠뻑 젖어 있을 정도로 막 부처님한테 절하고 있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요. 근데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이들이 그래도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막 그냥 지내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보다는 그렇게 계속 노력하는 분들이 그래도 착실하게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절하게 안 들리면은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잘 들리게끔 이제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절하는 것도 저한테 이제 절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는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절할 때에 그러면은 이제 뭐 연부를 합니까? 뭘 합니까? 물어요. 왜 연부를 하냐 말이야. 하도 드는 분이. 그러니까 이제 하도 간절히 잘 들리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부처님한테 원은 세울지언정 하도 들 때도 역시 화두를 들고 그렇게 절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사막에서 갈증을 느껴 물 생각만 하듯 외동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홀어머니가 자나깨나 날이면 날마다 자식 생각하듯 온통 하두만을 참고하는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절실한 마음은 자신의 온 생명을 걸 때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화두를 들다 보면 어느 날 문득 화두가 고리가 걸립니다. 고리가 걸린다는 말은 이제 진발심이 된다. 이제 지속적으로 화두가 들린다. 화두를 연애하듯 하면 되겠네요. 예? 나 누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연애하듯 하면은 화두가 잘 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두하고 연애하시면 돼요. 예. 발심이 어중간하면 화두가 잘 안 들리고 망상과 싸우기 일쑤입니다. 이럴 때는 화두가 안 들린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규칙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규칙적으로 든다는 것은 새벽이면 새벽 몇 시, 저녁이면 저녁 몇 시 시간을 정해놓고 화두를 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진정한 의심이 어느 순간 부렸듯 생각나 화두가 잘 들리게 됩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시간 정해놓고 1시간씩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좋은 이제 습관을 들이는 거죠. 넷째는 망상과 화두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거나 화두 드는데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다시 화두에 마음을 집중하고 가슴에 우러나오는 힘으로 화두를 들어보십시오. 잠시 한두 번을 들더라도 이렇게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는 보면은 가슴에 독화살 맞은 것 같이 화두를 들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망상이 끊임없이 피어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망상이 떠오르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가질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평상시에는 다른 일을 몰두하다 보니 마음에 그런 작용을 못 느낄 따름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그런 망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망상이 떠오를 때는 망상과 씨름하면 안 되며 더욱더 화두에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 망상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고 화두 창고에만 온 힘을 쓰다 보면 마침내 화두가 순일해지고 의정이 생겨나 저절로 화두가 들리는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 화두 들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제 자꾸 이제 망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자꾸 보이죠. 그거는 이제 없애려고 하면은 그 없애려고 하는 그것이 또 이제 하나의 망상이 되니까 그거는 막 일어나든 말든 그건 상관하시지 말고 이제 오직 화두만 자꾸 이제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도만 하면은 막 집에 뭐 가스레인지를 뭐 잠가놓고 왔느니 안 나느니 별 생각이 다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거를 오히려 누질려고 하면은 그 화두를 없애려고 하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망상이니까 그런 게 일어나든 말든 아무 관계하시지 말고 화두를 든다든지 이제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망상뿐 아니라 이제 경계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경계도. 저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었는데 그 경계가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그 화두 드는데 굉장히 장애를 입는 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가 나타나면은 대부분 그 경계에 자기가 이제 고마 쫓아가가지고 지배를 받는데 경계가 일어나더라도 그 경계가 일어나든 말든 망상감 똑같이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무시 안 하고 거기에 따라가다가는 또 이제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한테 내가 직접 물은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아주 핵중 때 들은 얘기라서 지금 생각이 떠오르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스님은 이제 준재주를 했는데 간센보살이 나타나가 머리를 파락하니까 머리도 파버리고 또 자기 그 성기도 끊어가니까 끊어버리고 이런 스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쫓아가면은 그거는 이제 오히려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스님 얘기 들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공부 잘못하니까 그런 일이 있지. 그런 일은 없는데, 그런데 혹시 이제 그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있으면은 절대로 그 경계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망상도 그렇고, 싹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리고, 이제 화두 드는 분은 화두 들고,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 난 지키사 관홍로 스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옛날에 어느 고을에 이제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그 관사에, 그 고을 원이 가기만 가면 아마 부임하는 날 죽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뭐 누구든지 이제 안 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기 있는 사람이 그거를 자원해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밤에 자는데, 천모에는 머리가 없는 귀신이 나오더라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는가 하면, 야, 네 머리가 없으니까 두통화를 염려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귀신이 뭐 지가 도로 질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없는 귀신이 이제 아류만 있어가 나타나더래요. 너는 배가 없으니까 복통화를 염려는 없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없는 귀신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너는 이제 다리 아플 염려는 없겠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을원을 했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런 이제 망상은 이제 우리가 쫓아가면은 오히려 이제 그것이 이제 병이 돼가지고 이제 잘못하면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가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흔한 건 아니니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망상이 일어나든지 그런 경계가 일어나든지 그런 거는 싹 무시해버리고 오직 이제 하도만. 그러니까 하도 이거는 중간에 하다가 끝이는 게 아닙니다. 확철대오 할 때까지 끝까지 들고 가야 됩니다. 어느 뭐 단계 어디 좀 삼매 단계가 좀 깊이 들어갔다고 놔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제 이거는 확철대오 할 때까지 하도가 타파될 때까지 끝까지 이제 확철대오 하는 거나 타파되는 거나 똑같은 얘기니까 될 때까지 화두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절대 이제 중간에 그런 경계에 나타나면은 속지 마시라. 다섯째, 화두가 머릿속에 오락가락 하는 것은 화두를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까 했는데. 그 밑에 여섯째도 방금 위에서 했고요. 74페이지로 넘어가죠. 가나서는 어째서 가장 발달된 수행 방법입니까? 가나서는 본래 부처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깨닫고 있다는 지점에서 수행합니다. 중생에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임을 이 자리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래 부처 자리는 조사선에서 강조합니다. 이거를 육조 스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깨달은 사람은 이제 중생이 부처가 되는 거고
못 깨달은 사람은 부처가 중생이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이 이제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소리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중생이 부처가 되는 거고, 못 깨달은 사람은 부처가 중생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본래 부처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깨달음의 순서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질러갑니다. 이를 경절문 공부라고 합니다. 지름길로 통하는 길이죠. 번뇌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타파하지 않고 번뇌의 근본 자리로 들어가 일시에 모든 번뇌를 끊어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선조에도 나오고 서장에도 나오는데, 실타래를 이제 한 움큼 쥐고 그 실타래를 하나하나 끊는 게 아니라 그냥 한목에 그냥 탁 끊듯이 하는 것이 이제 선이다. 또 이제 이 실타래를 물들이는데 한 올 한 올 물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푹 집어 넣어 가지고 이제 한 묶음 다 물들이듯이 그렇게 들이는 것이 이제 이 하도 공부다.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 밑에 가나서는 근기가 뛰어난 상근기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은 상근기란 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조사선에서는 하근기자란 자기 본래 부처임을 모르고 밖에서 부처를 찾는 자를 말합니다. 반면에 상근기자란 단밖에 치는 조사선의 가르침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알아차리고 믿고 살피고 수행하는 자라고 육조단경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 내가 이제 필요 없는 거는 그걸 했고요. 좀 골라서 이제 여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이 다 갔네요.